이른 아침 한 여성이 출근길에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요. 이때 한 남성이 나타나서 여성의 뒤에 섭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이웃 남자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좀 리뷰하면서 저는 영화 그 악마를 보았다라는 게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6년 전 사건입니다. 네, 2018년 5월 1일이었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직장에 출근을 안 했대요. 근데 이게 무슨 별일일까 싶지만 이분이 지각 한 번을 안 하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직장 동료가 이상하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이 그 여성의 집인 빌라 쪽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이 여성이 집 밖으로 나간 흔적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다 시작해서 탐문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빌라의 다른 입주민들이 다 협조적인데 희한하게 40대 강모 씨만이 연락 자체가 안 닿았다라고 합니다. 어찌어찌 찾아가지고 이 강 씨의 집을 강제로 개방하라고 들어가 봤더니 이 강 씨 집 다용도실 냉장고 뒤편에 5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느닷없이 출근길에 실종이 돼서 남의 집 다용도실 냉장고 뒤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살인 용의자 40대 강 씨 같은 경우는 일용직 그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의하면 사건 발생일은 5월 1일 날 새벽부터 술을 마시다가 아침 7시 40분에 술을 더 사려고 이제 집을 나왔는데 바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인 그 5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이런 경우에 늘 범죄를 하려고 하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시한폭탄 같은 이자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갖다 감싸서 움직이지도 소리치지도 못하게 한 뒤에 강제로 자기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유사강간 행위를 했는데 차마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던 것입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 출근길, 이 50대 피해자에겐 손주까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살인자 강 씨는 범행 후에 피해자의 시신을 냉장고 뒤편에 숨겼고요. 범행 도구와 피해자의 옷 등은 싱크대 밑에 숨기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습니다. 범행 이후 강 씨는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짐을 들고 유유히 걸어 나와서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마치 산책이라도 가는 것처럼 태연해 보이는 모습이고요. 경찰은 강 씨를 잡기 위해서 강 씨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자수를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강 씨의 친동생이 설득에 나섰고 범행 다음 날인 2일 밤에 강 씨가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성폭행을 한 건 맞지만 피해자를 죽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성폭행한 뒤에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자고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숨져 있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경찰은 부검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폭행은 했지만 살인 안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좀 했냐 하면 본인이 호흡 곤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천식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해 보니까 천식을 앓은 바가 없고요. 또 피해자가 술 먹고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확인이 해보니까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부검을 해보니까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는 게 드러났고요. 특히 이제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이 사람이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던 준법 시민이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성폭행 전과만 3번이나 있었고요. 수감 생활을 10년 이상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범행 1996년이었고 그 이후 잇따라 범행이 있었는데 이 두 번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성폭행을 저질렀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범죄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했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이 사건에서처럼 이 피해자인 친구 여동생을 목을 조르는 그런 어떤 가학적인 행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감됐다가 전자발찌까지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음에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지나서 반자발찌 떼고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추석 연휴 동안에 OTT에서 그 배우 김우빈 씨 주연의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죠? 예? 성범죄 전과자들은 그러니까 정말 그 시한폭탄 같은 인간들이 한 빌라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 그때
저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이웃들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응? 정말 저런 정말 시한폭탄 같은 놈들을 사회에다 다시 저렇게 아무 대책 없이 풀어놓고서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 알아서 조심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예? 자, 이 인간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네, 강 씨를 감정한 결과 일단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고 또 성욕이 지나치게 높다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도 고위험군 판정이 나왔고요. 강력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 직장인 여성을 가학적, 변태적인 방법으로 잔혹하게 목숨을 앗아갔다. 진정한 속죄와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기각됐고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자, 그 교수님,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성폭행 전과 3범 10년 이상 옥살이 하던 놈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을 또 저렇게 살해를 했습니다. 예? 글쎄요, 지금 저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고 성욕이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런 상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그렇게 판정이 됐고 강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저렇게 높다라고 하는 저런 부류의 인간을 사실은 전자발찌를 갖다가 일정 기간 착용하고 그리고 난 뒤에 완전히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죄도 없는 그 50대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한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신상 공개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양재열 변호사님 무도실무관 영화 보셨죠? 네. 예. 거기 보면 진짜 딱 저런 강 씨 같은 자들이 그냥 우리 동네에 그냥 이웃에 살면서 또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이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 네, 심지어 이 경우도 아까 보셨지만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재범 위험성이 그렇게 높다라는데 사람이 그럼 사건 전후로 따져서 사건 저지르고 난 뒤에 위험성이 저렇게 높게 평가가 됐을까요? 이미 높았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가를 치르는 것과 앞으로의 예방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이 2018년이면 지금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직도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형 주거 공간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성범죄 통보 이런 제도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좀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대법원이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법관이 아무리 살펴봐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저는 사형 선고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형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경고적 차원에서 사형이라는 선고하는 것도 맞고 마찬가지로 신상 공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자의 이름도 알 수 없어서 강모 씨라고 지금 전해드리잖아요. 신상 공개, 뭐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요.